안녕,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23년 국회직 8급의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이번 주에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40일차, 40일이죠? 그죠? D-40일입니다. 오늘은 국회직 8급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3번에 나와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너무 낯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었구나 정도만 흘깃하고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관주의. 아시겠지만 공직을 임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잭슨맨주주의 시기에 등장을 했었던 공직 임용 방식이고 선거를 통해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자를 관료를 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고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사적인 인간관계들을 반영해서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거는 정실주의죠. 제가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딱 정치적인 임용이에요. 그래서 정당 정치의 발달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행정이 국민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민주화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험을 보고 관리자를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883년에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면서 1883년에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면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 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역관주의의 실패, 가피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에 펜들턴법 제정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공직 부패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부패에 대한 접근법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옳은 거 골라주라고 얘기하지. 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것도 꼼꼼하게 잘 보시면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아시죠? 자, 기억입니다.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가 개인의 성격, 독특한 습성, 윤리 문제, 개인에 대한 성격이 문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정한 관습이나 사회적 습성, 경험적 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패를 접근하는 게 바로 사회 문화적 접근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환경이 부패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부패의 원인이다. 이게 오히려 제도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니은하고 디귿, 요거는 내용을 바꾸어줘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리을입니다.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특성, 제도적인 결함, 구조적인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와 같은 도덕적 접근,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체제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지 않는 걸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그냥 고향을 사랑하기 위한 기부금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뭔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받아주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 고향 출신인데 지금은 이 고향에 살지 않아. 근데 고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법인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향 사랑에 대한 기부금을 모금 적수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결국 지역 출신이야.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살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고향사람 기부금을 누군가가 냈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건 안 되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현재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고향사람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른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어르신들 좀 많아서요.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여러 가지 주민복리증진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 지역 출신인데 밖에 나가서 되게 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지방자치에서는 뭐 그냥 시사적인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급 지자론도 아니고요. 우리 9급의 문제에서는 아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가볍게 느낌만 봐주시고요. 자, 저희는 4번 들어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의 구성타당도 나와 있습니다. 구성타당도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잘했느냐. 요거에 관련된 타당도인데요. 지금 내용을 봤더니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타당도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신뢰도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틀렸고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줍니다. 자, 리을입니다. 기준 타당도란 직무 수행하는 능력을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 그래서 시험 점수가 좋은 애가 실제 직무 성적도 좋느냐. 이걸 측정하는 타당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고요. 내용 타당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 시험의 문항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 태도에 대한 걸 측정하고 있는지 요거에 관련되어진 타당도죠. 리을입니다.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게 신뢰도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이 될 거고요.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재시험법, 동질이용법, 이분법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1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목표관리제도,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MBO죠. 이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래요. 1번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상호 협의해서 오브젝티브를 구성하죠. 제가 장기적인 골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오브젝티브가 특징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오브젝티브는 하급자가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상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상급자가 제시한 내용을 상급자와 협의하는 과정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 설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과 지향적 관리 전략이죠. 오브젝티브를 현재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통해 보상을 해주니까 결과 지향적인 관리 전략이지만 X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조직 관리 기법들은 모두 인간이 어쨌든 일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기본 생각에 따라 Y이론적 인간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문화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그런 조직 문화,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목표 관리제가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죠. 목표 설정만 하면 그걸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당사자 개인의 능력입니다. 성과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고 환류하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양적인 평가죠. 오브젝티브 자체가 양적으로 측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내용은 2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국회직 문제 시작을 해봤는데 국회직 9급보다는 8급이 조금 더 어려울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법령 문제들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연습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풀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